이번 편은 댓글에 있는 1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억울하게 내연녀로 몰렸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삼촌과 소장을 준비하였고 평소대로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8시 넘어서 직원들이 하나 둘 출근을 하였고 부장님도 나오셨습니다. 9시 회의가 진행되기 전 인사과에 찾아갔습니다. 인사과에 찾아가서 본인이 인터뷰도 없이 진행된 권고 사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고 물으니 회사 측에선 저에게 권고 사직을 한 적도 없고 저 스스로가 사직 의사를 밝혀왔고 부장님께서 결재까지 하셨는데 현재는 2주일간 인수인계 기간이며 제가 회사에 기여한 바에 대해 부장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제 연봉의 몇 프로를 퇴직금으로 일시 상환하는 조건을 간곡히 처리하여 퇴직금에 보너스가 얹혀져서 그 상태로 사직이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부장님과 사직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사직을 할 만큼 잘못한 일도 없다고 하였고 자세한 내막을 물으시는 인사과장님과 때마침 업무로 인사과를 찾으신 본사 본부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준비 과정 및 제게 사직을 강요했던 녹취 내용, 사모님이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내보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는 점, 회사 이름과 자세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장님과 내연녀,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께 약 6일의 말미를 드린 것 또한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부장님 바로 호출돼서 내려오셨고 저희 동의도 없이 저를 사직시킨 점, 허위사표를 만들어 수리한 점과 불륜 및 저에 대한 모함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셨는지 자꾸 이리저리 빠져나가시려고 수를 쓰시길래 제가 틀린 부분마다 정확히 집어서 다시 고쳐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간 일주일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고 회사에서 모든 직원들이 저와 부장님을 불륜관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저에게 암묵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점에 대해 그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인사과장님과 본부장님 모두 당황하시고 난감한 표정이셨고 일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셨는지 회의 후에 다시 호출할 때니 일단 자리로 돌아가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사직 처리는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일단락의 결과만 얻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서 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회사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만 하셨고 곧 대학 진학을 앞둔 아이들과 치매로 투병 중인 모친 이야기를 꺼내며 제 감정에 호소하셨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있었기에 부장님이 그 거짓된 말장난에 놀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연녀분에 대한 문제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무턱대고 제가 그 내연녀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고소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저를 더러운 여자로 보이게끔 사내 분위기를 조장한 점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정도입니다. 사모님이 찾아와서 저를 폭행한 이유는 저를 부장님이 내연녀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내연녀가 아니라 땡땡땡씨가 내연녀라고 밝힐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 또한 내연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역시 명예훼손이 적용됩니다. 제가 굳이 손대지 않아도 알아서들 자폭해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남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 내연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내연녀의 남편 역시 지사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일로 소문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메신저며 휴대폰으로 말보다 더 빠르게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밤에 올린 글 또한 이미 사내 90%의 직원들이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를 아는 거래처, 회사 및 카페, 편의점 직원들까지 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오전 11시쯤 이사실에서 호출이 왔고 부장님과 제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반성은커녕 제가 묵인해주고 선처해주기만을 바라시더군요. 정말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실에는 이미 내연녀분이 와 계셨고 서럽게 울고 계시더군요. 이사실에서는 각 부부장님이 모두 모이셨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들이 제가 작성했던 글을 프린트해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인사과장님께서 거두절미하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냐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 당사자들의 공개적인 사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사건 내용, 발생 과정, 고소 내용,
사건 당사자들이 실명을 적은 사과문을 회사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회사 이름으로 붙여주실 것과 직원들이 보는 직원 사이트에도 동일한 글을 게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부장님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허나 내연녀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경찰 관계자, 삼촌과 접촉 중이라는 점과 끝까지 스스로가 나서서 제게 사과 및 해명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저는 예정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제가 고소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거나 사건을 미화시켜 제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거나 하신다면 여가부, 회사 내 노조, 종 여성단체에 연락을 취하여 내 입이 아닌 언론을 통해 회사 이름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정확히 못 박았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 그 자리에 계시던 모든 분의 동의하에 녹취하였습니다. 내연 여부는 배우자분께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울며 비셨고 부장님은 몇 번 저를 말리는 척하다가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모두가 글을 읽었는지 전과는 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지더군요. 대리로 승진하면서 옮겨온 부서라 아직 다 낯설고 친하진 않지만 프로젝트 맡을 때마다 같이 밤새고 토닥이며 열심히 일했던 만큼 저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렇게 매정하게 구경만 하고 있진 않을 줄 알았는데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과장님께 반차를 내고 삼촌을 만나러 갔는데 여직원 몇 명이 다가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이 손 좀 나 맡고 있을 때 잡아주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슬금슬금 남직원들도 일어나 제게 목례하듯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조롱과 멸시의 눈빛, 군중 심리라는 변명하에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나를 돕지 않았던 그 비참하고 처절했던 순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 사모님과 사모님 동생분을 집단 폭행상해, 특수폭행상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내연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부장님에 대해서는 외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조, 부당한 해임, 성희롱으로 고소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녹취록, 제 사인을 위조한 사직서, 그간 보내한 선물들, 그것을 기록한 다이어리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였고 증인 목록에 화장실에서 저를 욕하던 여직원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마 그 직원분들은 증인 신청에 거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법정까지 가서 전처럼 거짓말과 비아냥거리는 말을 내뱉지는 않겠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 증언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마친 상태이고 폭행으로 소장이 제출된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 분께서는 즉각 출두가 떨어져 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계실 것입니다. 끝났을지도 모르고요. 조서를 꾸미는 와중에 남편이 불륜녀가 제가 아닌 다른 불륜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겠죠. 엄한 사람을 개 패듯이 패놓고 분풀이 하셨는데 그게 오히려 남편이 스토킹에 의한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시는 사모님이 마음 또한 괴로우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 및 폭언에 대한 대가는 법이 정해준 만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부장님이 행하신 공문서 위조 등은 회사 측에서 부장님을 고발하여 징후범죄과로 인계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더불어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셔야 할 겁니다.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대체 얼마인지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보겠습니다. 각각 다른 범죄로 다른 형태의 소장이 제출되었으니 본이 안 풀린다면 오히려 제 쪽에서 제소하고 또 제소해서 평생 지긋지긋하도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을 남겨드리겠습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제겐 언제나 이 꼬리표가 따라다니겠지요. 독하게 마음먹고 나니 정말 사람이 독해지는 건지 이렇게 저렇게 다 화풀이를 하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해봐도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분함을 어찌 다 형용할 수가 없네요. 사모님 자매분들 지금쯤 조서 작성을 일단락 하셨겠지요. 주말이 지나고 이 글들을 회사 사람들이 또 읽고 사내에 널리 퍼지고 난 후에 뵙겠습니다. 내연녀분에 대한 회사 측의 처우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그 남편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에겐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이 험합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고 회사 생활을 하는 한 저를 따라다닐 꼬리표와 제가 없는 곳곳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이번 일이 제 인생에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연자분의 법적 공방 후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다행히도 법적 공방 자체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 측에서 불륜의 당사자들인 부장님과 내연녀 최 씨를 즉각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 및 사과문을 회사 로비 및 전층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하였습니다. 저에게 위로금도 지급되었고요. 또한 회사에서 고용한 법률자문단에서 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뜻은 감사하나 변호사까진 받지 않았고 작은 삼촌의 지인이신 변호사분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전에 통신사 지사까지 찾아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던 문자 발신자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집 등의 IP가 추적되었고 이 부분은 부장님께서 자백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 증거로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일주일 전 내연녀의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즉각 해고된 상황이었고 남편 되시는 분 또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연녀 최 씨가 이혼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부득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제 재판 증거자료로 모은 것들 중 일부를 남편분의 이혼 소송에 공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도 하셨고 위로금 차원에서 돈을 건네셨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내연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으로 1,000만 원 미만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의 명예훼손 피의자들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면 집행유예 및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연녀 최 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하다고 무고죄로 항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인간이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볼수록 화관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일부러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재판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겠지요. 악다구니를 쓰며 저를 저주하고 조롱했던 내연녀 최 씨에 대해 사실은 이들 중 가장 가벼운 형벌이지만 이 여자만큼은 가장 괴롭고 지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부장님 사모님과 사모님 여동생분에 대한 특수폭행, 집단폭행 및 명예훼손 역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자매분들께서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하시고 사모님 역시 이혼소송 준비 중이십니다. M1 사람 폭행해서 고소된 것도 속상하실 텐데 남편이 불륜까지 덤으로 알게 되셨으니 그 마음 또한 지옥 같으시겠지요. 사모님 자매분들에 대한 고소권은 저에겐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이혼의 벌금에 실형까지 묶음으로 새해 선물 받으시게 되셨군요.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으셨고 그냥 실형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스토킹, 불륜, 공문서 위조 등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셨는데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 하신 듯 합니다. 연초에 장문의 메일이 왔었습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인생 잘못 산 것 같다 하면서 더 이상은 선처도 바라지 않으셨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다른 지사로 가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저는 그냥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고 위로금 외에도 이미 끝난 연봉 협상을 다시 해주더군요. 한 번에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잘 시간도 없이 너무 힘들지만 절대 도중에 그만둬선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서 내게 얻어지는 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첫잠했던 그날을 떠올리면 여전히 오늘이 그날인 듯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 힘이 듭니다. 동료들, 선배들, 상사들 아직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퇴근을 해도 불안하고 초조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길을 걷다가 맞은편 사람과 눈이 마주쳐도 편의점에서 알바생과 눈이 마주쳐도 죄 지은 것 없는 내가 왜 불안해하고 신경 쓰고 벗어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고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주는 그들을 보며 나도 그들 입장에선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게 진심일 거야. 라고 위로와 합리화를 해봅니다.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너무 바빠서 잊고 있던 제 생일을 동료들이 챙겨주었을 때 조금은 마음이 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쁘지만 잊지 않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생겨 사람 많은 곳에 자연스레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아찔한 현기증과 불안감에 땅에 그대로 주저앉을 때도 많습니다. 훌훌 털고 조용한 곳으로 여행이나 다녀오고 싶지만 주어진 일들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 그것도 여의치가 않네요. 몰골이 초췌한지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다녀오지 못하겠고요.
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뛰어주시는 우리 작은 삼촌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서 이 큰일을 다 감당하지는 못했겠지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챙겨야 하는 법인데 내 몸이 힘들고 정신이 지쳐 그러지도 못하는 것이 그저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들, 또 앞으로 억울한 일이 생기신 분들, 혼자서 가슴치고 분통 터뜨려 봐야 돌아오는 건 더 큰 괴로움 뿐입니다.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